천재 이 교과서.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우리는 y는 fx의 그래프를 찾을 건데요. x축과 두 점이 여기서 만난대요. 그리고 y축과는 이 점에서 만난대요. 그럴 때 여기 abc 함수 fx식을 요런 꼴로 나타내라고 써 있습니다. 요런 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런 꼴을 고쳐가지고 써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5 그리고 y절편 여기 15를 지납니다. 15 그죠? 그러면 여기 이수와 이수를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1이기 때문에 1일 때 대칭축이에요. 그러니까 꼭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절편입니다. 이 두 개가 x절편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차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놈을 a로 묶어 놓고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3과 x-5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입니다. 절편이 있으니까. x절편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x절편 찾을 때 여기다 0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잖아요. 근데 이 정수가 이렇게 절편이 x절편이 둘 다 이렇게 정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수분해 된 모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2차 함수에 여기만 모를 뿐입니다. 자, 여기는 y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 점이 y축과 교점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해주면 이 방정식은 참이 돼야 돼요. 여기다 15를 쓰고요. a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죠. 0, 3, 5, 15,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차 함수의 식은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1에 요거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 곱한 다음에 하지 말고 계산만 복잡해져.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부호를 이렇게 샥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x축과 지나는 점 두 개를 알려주면 x절편 가지고 그래프에 이렇게 x축 두 개를 지나는 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값은 모르지만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9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고단위, 고수준의 문제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자,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이게 직선이네요. 중2 때 배운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요때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기울기고요. 요 놈이 y절편이죠. 그죠?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한 점 P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1사분면 P점 했고, 여기 X축, Y축의 수선을 내려서 QR이라고 한 다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 넓이를 2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2차 함수의 식으로. 넓이는 무슨 A 제곱 플러스 무슨 A 플러스 뭐 이렇게 했을 때 A와 S에 관한 2차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X와 Y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찾는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을 때 뭐를 해요? 표준형으로 고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넓이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요 1사분면에 있다라는 얘기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요. 1사분면이니까 A는 양수예요. 그러면 이쪽에 여기 좌표는 A고요. 이 함수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8도 사실은 양수겠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곱해주면 되고요. 이 부호는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예요. 자, 그래서 a의 값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이것이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계산해 보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의 넓이를 그래서 정리를 해 봤더니 a와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을 이렇게 곱한 식이 넓입니다.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 곱한 거니까. 자,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놈을 최대값을 찾으려면 우리는 사실은 최대값을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4a가 x가 아니고 a죠. 자,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는 a-2의 제곱에다가 얘가 돌아 나오면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a가 2일 때 최대의 넓이가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점의 좌표니까. 그죠?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a의 값이 2일 때 여기가 8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고쳤는데 사실은 완전제곱으로 고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식이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x절편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놈의 x절편은 한쪽은 0이고요. 한쪽은 4예요. 그리고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칭성이 길이가 같다고. 0하고 4의 가운데가 어디겠어요? 2겠죠. 그때 바로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된 모양이 나올 때는 최대값을 훨씬 더 찾기 쉽다. 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완전제곱 그냥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문제도 최대값 여기 또 나오네요.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나오면 다 틀릴 텐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어느 떡집에 이거 밑에 한번 없애볼까? 이제 또 익숙해졌으니까. 어느 떡집에 1,000원짜리 떡은 하루에 평균 600개씩 팔립니다.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든대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x1 올리면 판매량이 2분의 1 x개 줄어든다고 합니다.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될까? 가격을 자, x1을 올리면 그랬기 때문에 x1을 인상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매량을 어떻게 되는지 판매량을 찾아봅시다. 판매량. 자, 원래는 600개 팔렸는데요. 2분의 1 x개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판매량이 되겠죠. 그죠? 자, x1을 인상했다는 것은 값이 x란 뜻입니까? 아니죠. 1,000원에다가 x만큼을 더해줬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값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 팔리니까 총 판매 금액은 총 판매했을 때의 총 판매 금액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떡 한 개 값 1,000원 플러스 x 한 개 값에다가 판매량 600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금액이죠. 자,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 되어 있네요.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절편이 나왔습니다. x절편이 얼마일까요? 자, 요놈이 0이 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1000이고요. 요놈이 0이 되는 것은 얼마죠? 넘어가면 1200이에요. 1200. 여기 1200. 그죠? 그러면 이놈의 가운데는 얼마일까요? 이놈의 가운데는 얼마예요? 이놈이 지금 x절편이란 말이에요. 이놈의 가운데는 이 두 수를 더했다 반 나누면 돼요. 더해서 반 나누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0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최대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제곱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제곱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100일 때 이때 최대값이 얼마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x가 100이니까 100원에 팔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아니죠. 1,000원짜리 떡을 100원을 인상을 한 거니까 떡 하나에 얼마? 떡 한 개에 1,100원이란 얘기입니다. 1,100원이 되면 매출이 가장 높아져요. 매출이 높아집니다. 그죠?
매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게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 판매 금액을 매출이라고 한다고, 매출. 자, 요렇게 요것이 바로 총 판매 금액에 대해서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편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뭐 완전 제곱해서 표준형 고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알면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풀어져 있냐면요, 완전 허접하게 풀어져 있어요. 제가 이거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책에 뭐라고 풀어져 있냐면 야, 여기는 왜 이따위로 풀어놓을까? 애들은 생각을 완전 제한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서 교과서에다가 이따위로 풀어주면 안 되죠. 이거 교과서가 뭡니까 이게 지금. 자, 책에 뭐라고 풀었냐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떡의 가격을 x1 인상하면 1000x 1000 플러스 x1이고 판매량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아요. 총 판매 금액을 y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최대가 될 때의 값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전개했어요. 그리고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얼마다 그랬어요. 100일 때. 그래서 1100원이라고 여기다 적어준 겁니다. 이거 완전 제곱하는데 이거 전개도 계산 실수하고요. 이걸 완전 제곱하는데도 계산 실수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식을 가지고 이게 x절편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000이고 이쪽이 1200이라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가 이 두 개 더해서 반, 두 개 더해서 반 나눈 100이다라는 것이 더 간편할까요?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하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사실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개념을 다 정리해서 이해시키고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 거를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푼 것을, 그래야 애들이 사고력이 생기죠.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하죠. 생각하는 연습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간편한 방법입니다. 머리는 힘들지만 계산은 간편해요. 서술형도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뭐 같은 경우죠. x절편을 배우고 최대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배웠다면, 대칭성을 배우면은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주 허접한 교과서 풀이가 돼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자, 몇 개 더 해봐야 될 텐데, 한 번 더 보죠. 사실은 이차 함수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들이 무지하게 모자랍니다. 야, 이거 시험 문제를 하나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차 함수를 지금 문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막 생각나네요. 자, 유형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2차 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함수의 종류별로 그래프 그리기를 제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종류별로 그래프 그리기. 자,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종류는요, 첫째,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 치고 얘부터 하겠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y는 2에 x 플러스 3, 이번엔 플러스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통 바뀌어서 마이너스 3, 얘는 그냥 오니까 마이너스 4, 그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4 잡은 다음에, 자, x축 y축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여기 양수잖아요. 아래로 볼록하면 이쪽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쪽을 그릴 때 이게 드드드 해서 이 위로 올라갈지 요 밑으로 지나갈지 여기를 지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y절편을 찾아줍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9이 18, 18에서 4를 빼니까 16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16이면 이 위를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완전히 이렇게 뾰족한 거네요. 그죠? 그래프가 완전히 뾰족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y축,
여기 X축 원점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요. 아까 여기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서 그렸던 점선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16이잖아요. 16 그죠? 16이잖아요. 여기가 16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꼭좀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요따가 16이라고 써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선생님이 100%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X축의 아래쪽에 비춰서 얘는 음수란 말이에요. 여기다 써놓고 16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16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비율은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프의 비율은 안 맞아도 상관없고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음수기 때문에 양수 쪽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처음 해준 것은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표준형의 그래프. 자, 요것들 다 지우고 왜냐면 전체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자, 어떤 것들입니까? 자, 두 번째 유형인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준형 일반형이 나오죠. 그죠? 일반형. 지금 앞에서부터 제가 쭉 설명한 것들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라 했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할 게 없는데 아니죠. 자,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아주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잘 기억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차함수 제일 처음 배울 때 ax 제곱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 ax 제곱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고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표준형 고치는 거 배웠나요? 아니 이거 안 배웠는데 일반형만 표준형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그죠? 일반형을 보면 표준형으로 고치고 표준형으로 고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이 식은 변함이 없는데 모양만 바뀐 거죠. x-0의 제곱 플러스 0 보세요. 이거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의미 없는 이 두 개의 식을 제가 포함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 식하고 이 식하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면 0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생긴 건 바로 뭐예요? 생긴 건 바로 표준형이라는 거죠. 표준형. 그죠? 생긴 거는 표준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0,0이 되는 거죠. 이거 부호 바뀌고 얘는 그냥 가고. 그죠? 그래서 이건 모양은 얘를 보고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식을 배웠잖아요. 이거 다른 색깔로 또 해봐야 되겠다. 좀 다양하게. y는 ax제곱 플러스 q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얘도 바로 표준형으로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쓰느냐? y는 a의 x-0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0이나 x-0의 제곱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바로 얘도 표준형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거의 마지막 단계네요. 자, 요 다음에 뵌 게 아래 위로 움직인 걸, 아이고, 작아. 아래 위로 움직인 걸 배웠죠. 아래 위로 움직인 거죠. y는 a의 x-p의 제곱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얘는 더 쉬워요. 그냥 뒤에 0만 붙여주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그럼 이게 바로 표준형이 되는 거죠. 표준형.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2차 함수를 다 배웠는데 얘를 맨 처음 배웠고요. 1번.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배웠고요. 얘를 세 번째로 배웠고요. 이걸 종합해서 이게 네 번째라고 했고요. 이걸 다섯 번째는 이제 이렇게 고쳐서 배운다고 해서 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번, 2번, 3번 그 앞에 배운 것은 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뒤에 0만 붙여주고 그러면 바로 표준형이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나 그래프는 이 안에서 다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차함수의 표준형을 고치는 종류별로 하는, 자, 이거는 배우기 전에 처음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막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야 이거 뭐 옛날부터 배웠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배우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말이 약간 꼬였는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 설명해 주면요 이거 한 다음에 얘를 배운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니까 다 배웠으니까 얘부터 하고서 얘들을 해준 거죠. 그죠? 거꾸로 배운 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새로 정리한 겁니다. 이차함수를 새로 정리를 한 거예요. 새로 정리. 이 정리를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완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문제를 골고루 내잖아요. 그죠? 우리는 표준형을 다 배웠는데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다는 거죠. 다 배웠는데. 그죠? 이걸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친다는 겁니다. 원래 완전 제곱해야 되는 거지만 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x-0의 제곱 플러스 0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y는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있다.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을 쓰면 된다는 거죠. 3에 x-0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 식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y는 3에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얘는 더 쉽습니다. 이거 화살표도 필요 없어요. 플러스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0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게 뭡니까? y는 3에 x-2의 제곱 플러스 4를 그려라 그러면 이거 보고 아 여기 양수네 아래로 볼록하구나 플러스니까. 그리고 요 놈은 부호 바뀌어서 꼭점이 나오는구나. 꼭점의 그래프가 얘는 부호 바꿔서 플러스 2 얘는 부호 그대로 따라오니까 4 이렇게 꼭점 그래프 찾고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어서 y절편 하나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고치는 방식만 알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이게 꼼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꼼수 거기다 올려야 되겠다. 꼼수인가 아닌가?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연구를 했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y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게 이게 무슨 형이라고요? 스탠다드 표준형이라고요. 표준형 그죠? 중학교에서만 이런 말이 다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또 막 이런 얘기해. 중학교 때 배웠잖아 표준형.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 알면요. 얘를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a의 자 y는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 요 놈은 뭐예요? q라고 네 또 일반적인 예를 들어야 되는데 q가 아니고 이거 c죠. c 그죠? 자 얘는 제너럴 일반형이라는 거예요. 일반형.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 수학 교과서에도 이건 스탠다드 이렇게 써 있고요. 얘는 제너럴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주입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문자로 하면 근해 공식처럼 표준형 공식도 있어요. 공식처럼 정리해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y는 ax 제곱이나 y는 ax 제곱 플러스 q 그리고 y는 a의
x-p의 제곱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표준형화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이차 함수의 모든 그래프가 가능합니다.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차 함수에서 가장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뜻을 이해를 좀 못해도 좋은데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한 80%의 이차 함수의 80%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뜻만 잘 이해하면 돼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대칭축이 뭐다, 뭐 이것을 이렇게 이동한다, 위아래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y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그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표준 고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기왕에 하는 거 아주 재미난 문제를 하나 가르쳐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자, 이런 문제예요. 자, 조금 이렇게 약간 좀 크면 좋겠는데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ax. 이거는 일반형이네요. 그죠?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 a, b, c의 값을 찾아라. 각각 구하라. 그러니까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자, 함수의 식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자, 함수의 식을 찾는 방법. 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x절편이 두 개가 있구나. x절편이 두 개가 있구나. 그리고 y절편이 숫자로 있는 거 정확한 위치만 알면 돼요. 자, x절편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x절편이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있으면요. 그 이차 함수의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a는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미지수로 둬야 되고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절편. 왜냐하면 그 2차 방정식에 2차 함수에 y에다 0을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x절편이 지금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a는 모르지만 얘는 마이너스 알파, 여기 부호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왜냐면 방정식 풀 때 부호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두 번째는 요 지나는 점이에요. 요 점을 좌표로 고쳐보면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나는 점, 그죠? 지나는 점은 함수에다 대입하면 바로 답이 됩니다. 지나는 점을 함수에다 바로 대입하면 참이에요. 이건 지나는 점이란 얘기는 방정식의 해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고 x에다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자, a는 남아있고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네요. 이놈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됐네요. 그죠? a 곱하기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알고요. 자, 여기다 2를 쓰면 됩니다. 그럼 그 함수의 식은 y는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a, b, c의 값을 찾으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해야 되죠. 얘는 나중에 하고 이걸 먼저 계산하세요. 이게 빠릅니다. 2에 자, 여기를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거기 두 배를 하니까 a의 값은 2가 되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c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죠? 자, a, b, c의 값을 이렇게 찾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여기 부호를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중학교 3학년들은 여기 또 낙습니다. 여기 부호가 반대면 여기도 답이 부호가 바뀌게 돼요. 마이너스가 있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편을 이용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차함수의 식을 찾는 것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반드시 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반드시 접하게 돼요. 자, 문제에 어떤 이차함수의 식을 주는데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으로 주고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다음 중 이것의 그래프가 바로 된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된 것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거든요. 제가 요 앞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요 a, b, c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 같다. 요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고요.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이쪽에 있어요. 여기 c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거나 양수면 이렇게 지나고요. 음수는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야, 얘랑 같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음수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놈은 이렇게 그려졌고 어떤 놈은 이렇게 그려졌고 어떤 놈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이놈의 부호를 보니까 음수네 일단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y절편 1이야. 여기 1 아니야. 1 아니야. 1 아니야.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랑 부호가 같아. 부호 같으면 대칭축이 y축의 왼편에 있어. 이쪽에 같다. 같을 때. 이쪽에 대칭축이 있는 것은 다를 때. 그래서 같다, 다르다. 이렇게 대칭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칭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다 시간이 모자라면 이것의 그래프를 찾을 때 완전 제곱해서 그래프를 찾으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완전 제곱해서 그래프를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y축의 왼편에 있다. 왼쪽에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가 다르면 반대면 y축의 오른쪽에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 그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y축이 여기 있다면 여기와 여기가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로 같아요. 그러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않고 꼭점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꼭점이 여기 있어야지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이 요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이쪽에 플러스 끼리로 같아도 이쪽이에요.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는 대칭축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C는 Y절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 C가 음수인 거고요. 얘도 살짝 내려왔네. 음수. 얘는 올라가면 여기 양수 되겠죠? 얘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얘는 모양의 의잖아요. 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다 어떤 값을 나타내요. 그때 요걸 이용하면 되고 이런 문제의 그래프를 찾을 때도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선생님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염두에 넣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출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이것을 완전 제곱하지 않고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으로 그래프를 다 찾으려고 하면 다 그리려고 하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순식간에 그 그래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순식간에 그래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한번 보죠. 1번.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그런데 여기 상수항은 없네요. 상수항은 없으니까 이렇게 0입니다. 이렇게 0입니다. 얘랑 부호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음수네요. 그죠? 이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같기 때문에 대칭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y절편이 0이니까 y축에 0을 지나요.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대칭축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X축, Y축. 그러니까 여기 원점 지나면서 왼쪽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이쪽으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바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2번. 자, 2번은 그냥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얘는 일단 음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양수예요. 부호가 반대예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이쪽이죠. 그죠? 자, 이쪽에 같다, A와 B가 같다, 다르다. 대칭축이 이쪽에 있습니다.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Y절편에 3을 지나요. Y축에 여기 3을 지나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꼭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그래프의 모양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 요거.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달라요. 같다, 다르다. 이쪽에 있네요. 대칭축이. 그리고, 여기 또, 이거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거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Y절편이 2입니다. 대칭축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가 2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대칭축을 만나는 순간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당연히 여기가 음수니까 이쪽으로 지나겠죠. 그죠? 몇 사분면 지나는지도 금방 알 수 있고 문제의 설명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문을 가지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잡다하게 너무 많이 이참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